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박문영 TV 방송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6주기를 맞아서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란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남침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 함정은 더 일찍 출발하여 새벽 3시 30분경 동해로 침투, 부산항을 향해 내려오는 것을 해군 백두산함이 격침을 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세에 몰리자 국제기구 UN 16개국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파병 16개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그리스,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 이상 16개국 이외에 의료 및 물품을 지원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가장 희생이 큰 미국은 1950년 7월 1일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이후 3년 1개월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 파병 178만 9천 명 중 전사자가 54만 246명을 비롯해서 실종자 8,177명, 포로가 7,140명, 부상자 10만 3,284명 등 17만 2,800여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국군 희생자가 64만 5천 명과 비교해보면 무려 27%나 됩니다. 이처럼 많은 미군들이 이름도 몰랐던 한국 땅에서 젊은이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미국 장군의 아들들이 무려 142명이나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그 중에 35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장관의 가족도 미 8군 사령관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중위는 1952년 미 3사단에 중대장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했습니다. 또 미 8군 사령관 월턴 워커 중장 아들 샘 워커 중위는 미 제24단 중대장으로 참전하여 부자가 모두 6.25 한국전쟁에 헌신한 참전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다시 악화되던 매서운 겨울 전선을 시찰하러 이동하던 중 워커 장군의 지프차가 의정부 부근에서 한국군 트럭과 충돌을 해서 전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낙동강의 영웅 워커 장군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도쿄에 있던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최전방에서 중대장으로 전투를 지휘하고 있던 워커 장군의 아들 샘 워커 대위에게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부친의 유해를 모시고 당장 미국 본토로 귀환하라. 아버지가 전사했다. 장례를 치러야 한다. 최고사령관이 직접 귀국을 명령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24살의 청년 장교가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들은 청년 장교는 그 달콤하고도 합당한 생전의 동아줄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샘 워커 대위는 맥아더의 귀국 명령을 거부하며 이렇게 타전을 했습니다. 나의 부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중대장인 제가 어찌 부하들을 이곳에 버려두고 나 혼자 살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차가운 관을 홀로 태평양 너머 알링턴 국립묘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대신 그는 다시 수류탄을 챙기고 눈 덮인 전방에 참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타국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불사했고
아들은 자기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아버지의 장례식마저 포기했습니다.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을 잊지 못해 장군의 이름을 딴 워커힐 호텔도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 부부가 평양에서 선교 활동 시 태어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는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인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해군 장교로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치러낸 참전용사였습니다. 전쟁이 끝나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고 결혼해 두 아들까지 두었습니다. 그는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던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소식을 듣고 한국에 친구들도 많은데 친구들을 구해야지 하며 참전을 결심합니다. 부모, 이웃, 친구들 모두 말렸지만 부모님과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고향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하버드대에서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한국의 자유 평화가 온 뒤에야 제 양심에도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상 중략으로 그는 그 길로 미 해군에 자진 입대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한국 지리를 잘 알아서 맥아더 장군의 최측근 정보장교로 발탁되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방의 안전한 근무를 거부했습니다. 해밀턴 쇼는 기어이 소총을 들고 최전선 해병대 수색대로 자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탈환을 위해 은평구 녹번리 일대에서 수색작전 중 적의 매복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가장 앞에 서서 적진을 돌파하던 해밀턴 쇼 대위는 적의 총탄에 가슴을 맞고 2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가슴이 메어지는 것은 아들의 전사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도 한국군 군목으로 참전 중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시신을 본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사랑한 아들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고 아들의 핏값인 전사 조의금과 사제를 털고 지인들의 모금을 받아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의 학교 감리교 대전신학교, 현재는 모건대학교입니다. 대전신학교에 강당을 짓고 세브란스 병원 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전후 한국 사회를 재건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해밀턴 쇼 대위의 미망인이 된 아내 후아나타 여사는 두 아들을 데리고 6.25로 잿더미가 된 한국으로 돌아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을 한국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대를 이은 이 숭고한 사랑. 해밀턴 쇼 가문의 후손들은 무려 60여 명이 넘게 한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 복무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만의 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피 흘리며 도와준 16개국 참전용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참전하고 희생당한 미국의 젊은이들, 미국 파병 숫자가 178만 9천 명 중 전사자 54만 246명을 비롯해서 모두 17만 2,800여 명이 오직 자유민주주의의 정신과 기독교 정신으로 희생당한 젊은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6.25의 아픔과 참전 16개국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76주기를 맞이해서 잊지 말자, 고마움을 알자라는 뜻으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퍼뜨려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